네, 이번 시간 레슨 5 보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얘네는 합쳐서 어떤 이라고 합니다. 1번의 방식이겠죠. 이게 정말 편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무조건 맞게 돼 있으니까. 두 번째 방법은요, 이 전치사의 내용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관계대명사를 합치세요. 자, 무슨 얘기냐? in whom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in which라고 쓰면요, 그 안에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어떤 말인지 됐죠? of whom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가 되는 거고, of which면 그것에 대해서가 될 거고. 물론 여기에 나오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전치사를 떼서 어디로 보내도 되죠. 뒤쪽에 원래 자기가 있었어야 될 자리로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뒤로 보내지 않아도 오히려 앞에 있는 게 내용 전달이 더 편하니까 앞에 두는 경우여서 앞에 둔 채로 읽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The music인데 어떤 뮤직이냐면 이게 진짜 편해요. 어떤 뮤직이냐면 우리가 듣는 음악은, 지난밤에 들었던 음악은 모차르트의 것이었다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그것에 대해서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두 번째 방법은 빼겠습니다. listen to로 옮겨도 되는데 굳이 옮기지는 않아도 되죠. 자, 각종 영어 시험에 여기 to가 없는 형태로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없으면 틀린 걸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신 시험 수준이면 미리 알고 시작한 문장이지만 수능이면 그거 찾아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서 이루어져 있는 동사들은 같이 묶어서 외우셔야 합니다. listen이라고 외우지 말고 listen to라고 처음부터 단어를 외워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that's the lady인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제 말을 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떤이라고 합쳐서 저 사람이 lady인데 어떤 여자냐면 내가 어제 말했던,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 저게 세상의 현실이죠. 현실적 세상이죠. 현실의 세계인데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또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인을 들여다 옮겨도 되는데 앞에 두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앞으로 옮긴 거니까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 볼까요? 그룹인데요. 어떤 그룹이냐면 내가 속한 그룹이죠. 자, 이거 to를 이리 옮겨서 belong은 항상 뭐랑 같이 붙여서 쓰죠? to랑 같이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하다, 누구의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to를 옮겨서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한 이라는 이런 말을 만든 거죠. 자, 내가 속한 그룹이 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부축입니다. 조장합니다. 하라고 합니다. encourage, 저는 하라고 하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가 속한 이 그룹은 개별 멤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죠. 자, 1번 해볼까요? 이번 서머 캠프는 프로그램을 포함할 거래요. in which는 어떤이라고 하셔도 좋고, 또는 그 프로그램 안에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참가자들이 받을 수 있어요. 비행 교육을 누구로부터 받냐면 프로페셔널 파일럿으로부터, 전문 파일럿으로부터 비행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receive가 1번이었으면 그거가 2번이 되겠죠. 그리고 field trip도 가고, field trip은 우리말의 소풍인데 여기서는 갑자기 소풍은 아닐 거고 견학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뭐 할 거냐면 flight simulate도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and로 연결이 돼서 do가 온 거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해 볼 겁니다. simulate라는 건 뭔지 아시죠? 모의 비행 장치겠네요. 이 simul 이런 말이 들어가면 얘가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simultaneous라고 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단어도 되고, 아,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모의 실험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simul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와 비슷한 유사한이라고 할 때 similar 같은 단어 다 저거하고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예요. 자, 대략 한 학기 정도를 여러분하고 같이 보냈는데
뭐 많은 영어 수업을 한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봤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전해진 것 같아서 나름은 좀 뿌듯합니다. 내년에 이제 이 학원에서 새로 출발하는 바는 1년을 그렇게 같이 갔으면 수업 시간도 그래서 좀 더 늘려요. 그래서 아예 그 좀 잘 챙겨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은 지나가는 일이 됐지만 자, 이번도 해볼까요? 다른 연구자들이 investigate이라는 단어도 참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죠? 다른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봤죠. The ways, 그 방법을 조사해 봤는데 이 어떤 방법을 조사했냐면 1학년 그리고 3학년 교사들이 integrate이라고 하면 통합하다라는 뜻입니다. integrate music, 음악을 통합하는 거죠. 어디 안에다가 뮤직을 통합해내냐면 자기들의 정규 수학 교실에 음악을 통합하는 이런 방식을 다른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 본 거죠.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군요. 자, 3번도 해보죠. 이 fidelity 같은 단어는 이제 여러분 수준에 알만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많이 어려운데 이럴 경우를 만약에 모의고사 지문에서 만나게 되면 뭐 알면 좋고요. 알면 좋은 거고. 근데 이건 고등학교 3학년 이런 학생들이 봐도 100명 중에 한 97, 8명은 모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만약에 모르면 어쨌든 fidelity에 집중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문독해 스타트부터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읽어가다 보면 얘를 풀어낼 수 있는 장치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 지문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국어 사전을 찾지 않는 이유잖아요. 그래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국어도 만약에 내신 시험이라면 그 단어 뜻 외워야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이거 물론 수능도 단어 외워야 하지만 모르더라도 모르면 대신에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이 정보가 한 아이에게서 다른 아이에게로 전달되는 fidelity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두면 이게 만약에 이 문장의 핵심어가 된다면 키워드가 된다면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을 채 못 가서 이 단어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꾸 읽는 연습을 하시면 좋죠. 쓸데없는 토플 리딩 이런 거 보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영어 공부는 뭐가 단점이냐면 내가 시험장에 가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지 않겠다라는 이상한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니 목표는 거창하고 좋지. 우리도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죠. 모르는 단어가 나오지 않게, 그 다음에 해석 못하는 문장이 나오지 않게 공부를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항상 모르는 단어는 나오고 항상 못 읽는 문장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죠. 그게 소위 실전 훈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둬야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글을 읽는다라는 워낙에 정확하게 읽는 구문독해 관련된 건 뭐 학교건 학원이건 어디든 많이 하니까 항상 머릿속에 글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다라는 생각을 좀 잊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어프벳 문자를 이용한 국어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마지막 시간이라 자꾸 유언 같은 얘기를 막 하네요. 아이들에게서 사회적 학습에 대한 많은 연구는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연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fidelity에 집중을 하고 있죠. 어떤 fidelity냐면 정보가 한 아이에게서 다른 아이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diffuse라는 건 꽂으면 방향기가 퍼져나가죠. 그렇게 확산하다, 전파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확산의 체인이 뭐예요? 고리잖아. 그러니까 정보 확산의 고리에서
한 아이에게서 다른 아이에게로 정보가 흘러다니는 그 fidelity에 집중하고 있죠 라고 다음 문장을 읽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이 단어가 정확성, 정확도를 나타내는 거였구나 라는 뭐가 드러날 가능성이 가장 많냐면 동의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어려운 단어가 지문에서 나왔을 때는 처음 등장했다기보다는 앞에 이 유의어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단어를 썼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나중에 이제 지문 공부할 때 같이 한번 그렇게 읽는 걸 같이 많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또 좋은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죠. 책을 찍었기 때문에 뭐든 해야 됩니다, 지금. 4번 문장도 읽어볼까요? 꼭 믿기지 않을 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엄청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나중에 해석할 때는 머릿속에 유연하게. 그래서 엄청난 양의 시간인데 시간이 요구했으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목적어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얘는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의 양,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엄청난 양의 시간입니다. 뭐 하는데 필요한 거냐면 스크롤이나 그 다음에 북을 손으로 카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스크롤은 뭔지 아시죠?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스크롤을 내린다라고 하잖아요. 그 두루마리가 쭉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나 책을 그 손으로 카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의 한계를 가져왔냐면 속도의 한계를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속도를 제한하게 됐죠? 정보가 이런 방식으로 확산되는, 이런 방식이란 건 손으로 써서 확산되는 방식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 그 속도의 그 한계가 되었습니다. 제한을 걸었습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덜했는데 이렇게 서양 애들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옮겨 쓰는 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주로 수도사들이 저걸 했었는데 하루 종일 쓰면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보통 이렇게 수도원에 한 권 이렇게 보관돼 있는, 엄청 두껍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책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혁명을 갖고 온 거죠. 활자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활자가 뭘 만든 거예요? 정보의 확산 속도의 혁명을 갖고 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정보의 확산 방식이 말은 오류가 생기잖아요. 처음에 이 친구는 친구한테 말 전달 게임 해보면 원규는 너무 좋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10명쯤 가면 그 새끼 죽여버려 이렇게 끝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정보가 그래서 전달될 수 있는 거리에도 한계가 있었고 시간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 활자 혁명이 그걸 싸그리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혁명이었죠.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막 재밌고 그러면 문과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허리띠 단단히 조여매고 취업 안 될 거니까요. 그런 거 공부하면 5번 읽어보시죠. radioactive는 방사능이에요. 그러면 버리는 dispose라는 단어는요, dispose가 처리하다, 처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방사능 폐기물이라고 하면 돼요. 방사능 폐기물이 has become 뭐가 됐냐면 한 가지 핵심적인 환경의 전쟁터, 환경의 싸움터가 되었죠. 한 가지 핵심 싸움터가 됐는데 over which 어떤이라고 해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는 그 위에서라고 하면 됩니다. 그 싸움터에서 원자력의 미래네요.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서 싸우는 그런 환경의 싸움터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6번 갈까요?
comprise라는 단어가 구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be comprised가 되면 구성되다겠죠. 그럼 풋볼 경기는 구성이 되는데 정확하게 60 minutes to play 60분의 경기로 구성이 되죠. 자, 풋볼은 60분의 경기로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60분이라고 한 거 보니까 미국 축구 같습니다. 그 다음에 basketball 게임은 40나 48 minutes로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하지만 야구는요 없어요. 정해진 길이네요. set 정해진 length 길이의 시간이 없죠. 시간에 정해진 길이가 없습니다. 어떤 이라고 해도 되고 그 안에 그 시간 안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시간 내로 경기가 반드시 완성되어야 되는 정해진 시간의 길이가 없죠. 농구가 원래 옛날에 아마추어는 40분이었고 미국 프로농구만 48분이었어요. 48분 맞죠? 4쿼터로. 그죠? 근데 그 원래는 아마추어는 전반 후반 20분씩 해서 두 번 하던 거였는데 그 미국 프로농구를 따라서 바꾼 거였죠. 미국 프로농구가 4쿼터제를 갖고 있었던 건 광고하려고요. 전후반 하면 가운데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광고를. 근데 4쿼터를 하면 중간에 3번을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12분마다 끊어서 광고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다음 7번 해봅시다. 요렇게 생긴 말이 들어가면 다 물려받고 내려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사로 쓸 때 inherit이라고 하면 상속받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려받다가 좋은 것 같아요. 뭐 문화유산 이런 데도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heritage도 똑같이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유산도 되고 유물도 되고 전통문화 자산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물려받은 것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is concerned with, be concerned with라고 하면 얘가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죠. heritage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방법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방법과 관련이 있어요? 대단히 선택적인 재료의 물건입니다. artifacts가 이게 RT라고 해서 인공으로 만든 것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거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냥 모음만 E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인데 그런 대단히 선택적인 재료의 물질. 그 다음 mythology라고 쓰면 얘가 신화죠. 신화 그리고 기억 그리고 전통 이런 것들이 자원이 되죠. 뭐의 자원이 되는 거냐면 현재의 자원이 되는 그런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리고 살면서 만들었던 물건들, 그 다음에 신화, 그리고 걔네들의 전통, 그리고 기억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재를 구성하나라는 방식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유산이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다음 8번 해볼까요? 레지던트가 뭐죠? 얘가 한 군데 거주하는 거주자를 레지던트라고 그러죠. 그럼 레지던트 버드면 뭐겠어요? 텃새겠죠? 돌아다니는 새가 철새잖아요. 한 군데 사는 새가 텃새고. 텃새의 habitat이라고 하면 서식지입니다. inhabit이라고 쓰면 살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have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어디에 딱 수그리는 것, 사는 것, 정착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져요. 원래는 뭐 땅이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한 건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나중에 한번 나오면 얘가 human하고도 직접 붙는 단어거든요. humble 같은 단어하고도 나중에 한번 보죠. 단어 시간은 아니니까. 자, 텃새 서식지의 선택은
자, 겉으로 보기에는 자, 이런 ly가 나와서 만약에 해석을 잘 못하겠거든 안 해도 된다고요. 터세 서식지의 선택은 straightforward라고 하면 직선으로 앞으로만 가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고 쉬운 걸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뭐 직선적인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아주 단순한 쉬운 그런 프로세스죠. 자, 겉보기에 굉장히 단순한 프로세스입니다. 어떤 프로세스냐면 어린 그 다음에 흩어지는 개체가 disperse라는 단어가 흩어지다, 확산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퍼뜨리다, 확산되다 이런 말이어서 그래서 흩어지는 개체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until 언제까지냐면 자리를 찾을 때까지인데 어떤 자리죠? 자기가 성공적으로 경쟁해서 satisfies needs,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 그런 장소를 찾을 때까지, 즉 자기가 정착할 자리를 찾을 때까지 이 개체들이 흩어지는 개체들이 이동하는 그런 대단히 겉으로는 단순한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9번 가시죠. 혹시 효능감이라는 말 알아요? 효능감? 아, 이게 정말로 쓸모가 있구나. 이게 굉장히 효용이 있구나. 정말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걸 효능감이라고 그래요. 야, 그래서 컴퓨터를 쓰는데 뭐 컴퓨터가 꼭 필요하나? 라고 했는데 막상 써보니 너무 좋으면 그 컴퓨터의 효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란 말이 되는 거죠. 그걸 efficacy라고 합니다. 잘 모르면 그냥 자기 만족이라고 하셔도 돼요. 쉬운 단어는 아니네요. 자,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아주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아주 강력한 사람들은 어쩌면 훨씬 더 의지를 가지고, 자, 그러니까 be willing to라는 말에 willing이 그냥 형용사거든요. will이 명사로 뭐예요? 의지 또는 유언이잖아요. 그죠? 죽으면서 남기는 의지가 유언인 거예요. 그러면 willing이라고 쓰면 뭐말 의지가 있는 이라는 말이 되죠. 그럼 be willing to do라고 하면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의지가 있는 거니까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의지를 가지고 하다, 그 다음에 훨씬 더 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서 유연하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강한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의지를 갖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디 밖으로 나가냐면 문화적으로 prescribe 되어 있는 행동 너머로 나아가는 거죠. prescribe라는 단어는 미리 scribe 정해 써주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고 미리 써주는 거여서 사전에 정해주는, 규정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이 뜻보다는 다른 뜻 하나 더 많이 보죠. 오히려 처방하다라는 단어 더 많이 보죠.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먹으라고 규정해 주는 게 prescribe예요. 자,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 문화적인 규정된 행동은 밖으로 기꺼이 나가는, 이러는 거죠. 뭐 하려고 그러냐면 시도하려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선을 과감하게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뭘 시도하냐면 업무나 목표를 시도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향해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 어떤 좋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성공이 뭐로 보이냐면 probable 이라는 말이 가능할 것 같은 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불가능할 것 같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이런 말이겠죠. 대다수의 사회적 행위자, 사회적 행위자라는 건 결국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팅 어떤 환경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보는 그런 태스크나 고를 시도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그런 선을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번과의 마지막 10번 한번 해봅시다. 어렵죠. 문장 구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단어가 어렵습니다. 단어가 어렵지 문장 구조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앞에 1번이에요. 얘가 미리 얘기해두고 하면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그리고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and, 그리고 얘네 5번 다 합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수능에 나왔던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이었거든요. 첫 번째 문장이었나? 마지막 문장이었나? 지금 갑자기 정신이 멍하니 헷갈립니다. 이런 거 이제 나오면 수능에서 막 당황해 버리는데 글이 모양이 딱 잡히면 이 주어로 얘기를 하면 되죠. 그렇죠? 뭔지 모르겠는데 1, 2, 3, 4, 5번이 지도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아우라를 가져다 주는 거죠. 영어 발음은 아우라 아니고 오로가 맞습니다. AU라고 적혀 있는 영어 철자들은 다 O 발음 납니다. 이 카우즈 아니다. 그죠? 이 코즈잖아요. O 발음 납니다. 그래서 all of scientific accuracy면 과학적 정확성과 objectivity는 객관성이죠. 자, 과학적이다라는 이런 아우라를 풍긴다라는 거죠. 이 5가지가. 자, 첫 번째 1번의 precision이라는 명사는 뭐예요? 쟤는 정확성이죠. 그렇죠? The lines on the map. 지도 위에 라인의 정확성. 지도 위에 이제 선이 아주 정확하게 그어져 있고, 자, 두 번째 consistency는 일관성이라고 하면 되네요. 자, 어떤 일관성이에요? with which 붙어서 어떤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 상징이 사용되는 일관성. 자, 지도에서 그 선의 정확성, 그 다음 심벌이 사용되는 일관성, 그리고 세 번째가 grid나 projection system입니다. grid는 격자 얘기하죠. 지도가 이렇게 격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 grid 시스템이나 또는 투사 시스템. 자, 네 번째가 아주 명확한 확실함입니다. 뚜렷하고 그 명확함. 어떤 거냐면 지명이 기록되고 놓여지는 그런 그 명확함. and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설과 그 다음에 스케일의 정보 모두가 라고 할 때 전설과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뜻이 여기 안 어울리잖아요. 그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뜻이 아니면 이 단어는 그 단어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버티면 안 됩니다. 이때 레전드는 기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약물 기호라고 하는데 쉽게 여러분 지도에서 이렇게 쓰이면 이거 뭐죠? 학교잖아요. 모르나? 지도에서 이렇게 하면요. 온천이, 목욕탕 아니고 온천입니다. 왜 목욕탕? 그래서 이게 이런 약물 기호를 영어로 레전드라고 그래요. 레전드나 스케일이라는 건 축척입니다. 그래서 축척의 정보, 이 모든 것들이 지도에게 과학적으로 대단히 정확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다라는 이런 느낌을, 분위기를 풍긴다는 거죠. 레슨 5 이렇게 문장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